안녕하세요, 박간양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낚시를 하면서 언제 내가 실력이 좀 늘었다 라고 느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루어 낚시하면서 이제 장비에 대해서 조금, 채비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랬을 때 첫 번째로 느꼈고, 두 번째로는 물가에 갔을 때 저기 고기가 있겠는데? 라는 것이 좀 보였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초보 조사님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나면 우리가 이런 필드를 가게 되겠죠. 도착을 하면 멋있다, 일단 풍경 감상하고, 그리고 나서 드는 생각은 바로 자, 고기가 어디에 숨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거예요. 어디서부터 던질까 이럴 텐데, 물론 이제 뭐 수중 카메라라도 뭐 던져보고 나면 그 안에서 고기를 확인하고 그러면 정말 마음이 편하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쵸? 자, 포인트에 이제 도착을 이렇게 하게 되면 주변 풍경 한번 보고 꽃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한번 보게 될 거고, 그리고 나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던져보게 될 거예요. 일단 사이드부터 가까운 쉘로부터 던져보고, 그리고 방사형으로 이렇게 멀리 있는 데까지 점점 던져보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겠죠.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이제 가까이에 있는 뭐 내 인생의 고기는 발 앞에 있다, 뭐 이런 명언도 있지만, 던져보면서 바닥을 한번 읽어보는 것이죠. 바닥에 지금 어떤 상황인가, 포인트를 아시는 분이면 모르겠지만 포인트를 모르시는 분이라면 바닥이 지금 어떤 지형으로 생겼지, 어디에 드롭오프가 있지, 뭐 이런 부분을 찾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고기를 찾으려고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제가 힌트를 얻었던 것은 오히려 물고기보다 이런 야생동물이었어요. 이런 상해 포식자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행동하지, 어떤 사냥 패턴을 가지고 어떤 사이클로 움직이나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 나니까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저렇게 들판에 여유롭게 풀을 뜯고 있는 저 초식동물들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베이트피쉬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면 상해 포식자인 사자가 저걸 그대로 두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자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상해 포식자라는 명예에 걸맞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있는 모습들을 그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정말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고 최대 효율을 낼 수 있을 때 순간적인 스피드로 제압하는 공격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런 상위 포식자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베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낚시를 해보니 베스가 언제나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고기는 아니더라고요. 사자처럼 정말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이렇게 정말 순간적인 스피드로 제압하는 그런 공격 패턴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상해 포식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먹이 사냥이든 아니면 리액션 바이트든 아무튼 순간적인 스피드를 통해서 그 에너지를 쓰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정확한 질문은 사실 베스를 찾는다기보다 베스들은 지금 어디에서 잠복 중일까? 라는 것이 바른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더 상위의 포식자로부터 안전할 만한 장소이고 먹잇감을 공격할 수 있는 은폐, 엄폐의 최적의 장소, 그걸 찾는 것이 바른 질문이 되겠죠? 자, 베스가 잠복해 있을 만한 곳, 저는 그걸 이렇게 지형과 조류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지형에 대한 얘기인데요. 정의를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형이라고 써놨지만 사실 이 안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변화예요, 변화. 그래서 어떤 포인트든지 둘러봤을 때 우리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곳에는 언제나 고기가 있더라는 것이죠. 자, 한눈에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이런 포인트가 바로 변화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저런 수초가 있다든지 그랬을 때 그 아래는 분명히 지금 한눈에 봐도 다른 곳과는 분명히 변화의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고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 포인트는 굉장히 달라 보이죠. 이게 해창만인지 대여만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자, 보시면 다른데 보통 이런 지형들이 좀 플랫하죠. 그런데 이런 곳에서도 저렇게 삐죽 나와 있는 저 몇 가닥 안 되는 저런 풀들, 육촌지 수촌지, 아무튼 저게 정말 잠복할 만한 데라고 생각이 들진 않지만
이게 또 고기 입장에서는 머리가 떨어지는 건지 저런 자리에도 의외로 고기들이 잘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잠복이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변화에 이들이 수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장성호였던 것 같은데요. 보시면 저렇게 좌측으로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돌무너진 데가 나타나고 다시 또 이어지게 되죠. 저런 부분도 전형적인 변화의 포인트죠. 그래서 흙이 이어지다가 이렇게 돌이 있다든지 아니면 풀이 있다가 또 뭐 땅이 있다든지 돌이 있다든지 이렇게 변화의 포인트가 오는 구간에는 꼭 양옆에 고기들이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분명히 고기들은 변화에 오히려 지형보다는 변화에 더 민감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그림은 누가 봐도 전형적인 너무나 멋있는 포인트죠. 스몰나무 포인트인데 이걸 그냥 스몰나무 포인트라고 볼 것이 아니라 주변 지형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이어지겠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나무가 어떤 자리에 있겠구나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이것도 어떤 조류의 흐름과 연관을 지었을 때 변화의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는 언제나 이렇게 고기들이 붙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뭐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고 결국 조과로 확인했지만, 자, 조류하고 뒷부분에 이어질 조류하고 이 부분은 연관이 있으니까 그건 뒤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에 도착해서 하염없이 방사형으로 던져보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물속에 있는 어떤 지형적인 변화의 포인트를 찾으려고 우리가 하는 것이겠죠. 뭐 드롭오프가 됐든 커버 지형이 됐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일단 바닥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지,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이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한번 탐색을 해보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지형이 아니라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물론 이제 바닥 지형만 본다면 이런 것이 변화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여름철이나 그런 계절의 변화가 있을 때는 다른 식의 변화를 또 유도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름철이 되면 표층수온이 굉장히 뜨거워지죠. 그렇게 되면 사람도 더우면 시원한 데 찾아가듯이 물고기들도 어느 정도 그 적정한 수온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변화의 포인트를 볼 수 있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 수심별로 수온이 찍히는 수온계가 있었는데 그것을 던져 넣으면 이렇게 피트별로 수온이 찍히다가 갑자기 수온이 바뀌는 구간이 있어요. 자, 그 구간이 지금 옆에 보시는 표처럼 이제 보여드리게 될 텐데 쭉 내려가다가 갑자기 수온이 저렇게 딱 변하는 구간이 있죠. 저 부분을 바로 서머클라인층이라고 해요. 저것이 이제 그 수온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물의 밀도가 달라지면서 저렇게 분리가 되는 현상인데, 자, 물고기들도 저런 변화의 구간에서 또 다시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먹이 사냥을 하더라도 저 위치에 보통 뭐 본인이 편한 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루어를 쓰더라도 예를 들어서 크랭크베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미노가 됐든 아니면 웜 낚시를 하더라도 어쨌든 저 수온에 걸맞는, 수온에 맞는 어떤 그 깊이에 따른 루어를 선택을 하는 것이 또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조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지형 그리고 변화에 대한 얘기보다는 훨씬 쉬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조류라 하면 그 물의 흐름이죠. 물의 흐름의 반대편을 보면 그 모퉁이 그리고 반대편 그쪽에는 언제나 고기가 은폐 엄폐 하에 사냥을 위한 어떤 숨어있는 자리가 되더라는 것이죠. 포인트에 도착했을 때 어떤 상류와 하류의 이런 지도를 통해서든 아니면 자세히 살펴보고 그런 조류의 변화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간계라면 이렇게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그 안에 변화가 있으면 또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 조류를 봤을 때 이런 물고기들을 보아도 알 수 있지만 조류의 흐름의 반대편 속에 언제나 이렇게 물고기들이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떠내려오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 저렇게 물의 흐름을 타면서도 그 안에서 바로 뒷변에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고기는 파이크인데요. 이 파이크처럼 배스도 똑같아요. 그 물의 흐름 반대편에서 떠내려오는 먹잇감들을 사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은폐, 엄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포인트에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뒷부분에는 분명히 고기가 숨어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앞서 보신 것처럼 강계 낚시였을 경우에는 굉장히 판단하기가 쉽지만, 호수 낚시 같은 경우는 또 좀 어렵죠. 그럴 때는 다음 지도 같은 걸 보고, 항공사진 등을 보고, 어느 곳이 상류지라는 부분을 보고 나서 판단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그 흐름을 봤을 때 그 꺾어지는 반대편에는 언제나 고기가 숨어 있더라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물론 이제 그 보트 포지션이라든지 롤을 어느 자리로 던져서 어떻게 운용을 할 때 어느 자리에서 스트라이킹이 일어나겠다라는 부분도 가늠할 수 있게 되겠죠. 특히나 이런 새물입구 같은 경우는 그냥 쉘로 엣지에 붙이는 것보다는, 자, 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저 안쪽 깊이 던져 넣어서 떠내려오는 먹이처럼 연출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면 베스들이 숨어있을 만한 곳은 보시면 이제 눈에 좀 보이실 거예요. 저 안쪽에서 흘러내려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면 저 꺾어지는 포인트들 그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잠복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떠내려오는 먹이를 쉽게 사냥을 할 수 있도록 저렇게 본인을 감추고 있는 자리가 좋은 자리일 것입니다. 자, 워킹할 때 예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이 이제 청주에 있는 미호천이라는 곳이고요. 그 하수 처리장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갔을 때가 작년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운 날, 얼음이 꽁꽁 얼어 있는 날이었는데, 이때 예제를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하수종말 처리장이니까 따뜻한 물이 나오는 날이겠죠. 그래서 추운 겨울에는 갈 데가 별로 없고, 그래서 이곳을 찾아가 보게 됐습니다. 자, 보시면 물의 흐름의 반대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디가 답일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때 이제 일단 먼저 도착했을 때 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있었고요. 현재 상황을 한번 쭉 보시는 겁니다. 저렇게 한 3분 정도 낚시를 하고 계셨고, 저희는 이 옆에서 하고 있었어요. 자, 보시면 이 3분들 도착해 있는 포인트들의 이유를 보시면 탑뷰로 봤을 때도 겨울에 스쿨링이 돼 있으니까 저렇게 좀 수심이 있는 자리를 잘 찾아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가 있던 자리는 여기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 처남이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캐스팅 하다가 부끄러울까봐 이쪽 자리를 잡고 해봤습니다. 자, 먼저 도착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쪽으로 던지는 거죠. 그래서 물의 흐름의 반대편이라고 봤을 때도 저 물의 흐름을 보시면 어디가 상류인지가 보시죠? 보이시는 대로 저 따뜻한 물이 흘러나오는 곳, 그 반대편을 향해서 캐스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물론 좌측으로도 슬쩍 던져봤지만 어쨌든 저희의 목표는 캐스팅에 익숙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봄 시즌을 대비해서 열심히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한번 나가봤지만 답은 왼쪽이 답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 분들처럼 던지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 흐름의 반대편을 봐도 그렇고 따뜻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봐도 그렇고 왼쪽이 답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베스들이 어디서 잠복 중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형과 조류 이 2가지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작은 얘기로는 변화 그리고 흐름의 반대편, 이 반대편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더 상위의 포식자로부터 안전할 만한 장소 그리고 먹잇감을 공격할 수 있는 은폐 장소에서 베스들은 숨어 있다 라는 부분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겨울이지만 이제 봄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도 이야기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들 건강하시고 물가의 설 그날을 기대해 볼게요. 자, 감사합니다.